전 세계에서 조개를 까먹지 않은 민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닷가마다 조개 무지가 수만 년째 쌓여 있고 인류는 그 맛에 완전히 미쳐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감칠맛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칠맛을 극대화시키는 조리법을 가장 먼저, 가장 완벽하게 터득한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에요. 터키의 괴베클리 유적에서 1만 2천년 전에 만들어진 정교한 돌그릇이 나왔을 때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경악했는데 이게 뚝배기의 원형이거든요. 근데 이 뚝배기 문화를 폭발적으로 발전시킨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왜 한국인은 뭐든지 끓여서 말아먹는지 그 수천 년의 역사와 과학을 오늘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돼지국밥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부산하면 당연히 돼지국밥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은 바닷가잖아요. 로컬 푸드라면 당연히 생선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농지도 별로 없고 바다가 바로 앞인데 왜 하필 가장 유목민적인 음식인 돼지국밥이 부산을 대표하게 됐을까요? 6.25 때 피난민들이 내려오면서 전국 8도의 음식이 전부 부산으로 모였거든요.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 음식이 경쟁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왜 하필 돼지국밥만 살아남았고 지금은 부산을 상징하는 음식이 됐을까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 북방계 유물이 엄청 많이 발굴되거든요. 초원 계통의 유물들이요. 백두대간이 쭉 이어지는 지형이라서 바닷가이면서도 초원의 음식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초원의 유목민들은 말 등에 솥을 하나 들고 다녔어요. 이동하다가 멈추면 거기서 불을 피우고 솥에 물을 끓여서 그날 구한 재료를 다 넣고 고깃국을 먹었거든요. 이게 샤브샤브의 원형이기도 하고 국밥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복이라는 솥이 가야, 바닷가, 김해까지 나오는 거예요. 돼지를 사육해서 먹기 시작한 건 신석기 시대부터입니다. 중국 산동반도 쪽에서는 약 5천년 전부터 돼지를 키웠는데 재밌는 게 무덤에서 돼지 턱뼈가 나온다는 거예요. 족장 무덤에 턱뼈가 50개 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돼지가 부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돼지를 50마리 이상 잡을 수 있는 부자였다는 걸 과시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1년 내내 같은 곡물만 먹게 되니까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 돼지를 키우면서 안정적으로 단백질을 공급받았던 거예요. 국밥 문화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뚝배기인데 이게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터키의 괴베클리 유적에서 1만 2천년에서 1만 3천년 전에 만들어진 돌그릇이 나왔거든요. 그냥 돌덩이를 대충 깎은 게 아니에요. 정교하게 다듬어서 만든 건데 제단 바닥을 보면 군데군데 파인 자리가 있어요. 각자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었고 그 앞에 돌그릇을 놓고 제사를 지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성한 물건이었던 거죠. 이 뚝배기 문화를 폭발적으로 발전시킨 데가 우리나라예요. 특히 옥저, 두만강 유역에서 완벽하게 발달된 형태가 기원전 4세기부터 나타납니다. 온돌도 마찬가지예요. 온돌 아이디어 자체는 전 세계 다 있었거든요. 가장 빠른 게 알래스카 쿠릴설인데 약 7천년 전 신석기 시대 주거지에서 온돌 흔적이 나왔습니다. 로마에도 하이포코스트라고 해서 뜨거운 김을 바닥으로 보내는 시스템이 있었고요. 근데 왜 한반도에서만 지금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온돌이 발달했을까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겨울이 시베리아급으로 추워야 하고 옆에 울창한 숲이 있어야 합니다. 나무를 엄청나게 떼야 하니까요. 알래스카나 초원 지역은 온돌이 도입됐다가 뗏감이 부족해서 금방 사라져버렸습니다. 캐나다도 숲이 엄청 많은데 왜 온돌이 발달 안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캐나다는 농사를 안 지었거든요. 옥저가 특별했던 이유는 시베리아급 겨울을 가졌는데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마을을 이루고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온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딱 국밥집 들어가서 온돌 바닥에 앉아서 손을 허벅지 밑에 넣고 기다리다가 뜨거운 국물땀 뻘뻘 흘리면서 먹었던 기억.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인 거예요. 감칠맛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국물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칠맛인데 이게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고기에서 나오는 이노신산이 베이스가 되면 거기에 적절하게 글루타산이 들어가줘야 해요. 글루탐산은 젓갈류에서 나옵니다. 새우젓,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이런 것들이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한 비율로 맞아 떨어지면 감칠맛이 7배, 10배, 심지어 30배까지 폭발적으로 느껴져요. 그냥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곱해지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글루탐산이 뭔지, 이노신산이 뭔지 당연히 몰랐겠죠. 근데 경험적으로 다 알았어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유적을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암사동 정도 시기부터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데 이게 주로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근데 한 6,000년쯤 전부터 이 뾰족한 토기가 내륙으로 이동해요. 충청도, 전라도, 지리산 쪽으로요. 왜 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감칠맛이 큰 무기였던 것 같아요. 바닷가 사람들이 젓갈이나 조개에서 나오는 그 맛을 알았고 그걸 원하는 내륙 사람들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 교류가 이뤄진 겁니다. 감칠맛을 싫어하는 민족은 전 세계에 없어요. 서울에는 왜 돼지국밥집이 별로 없을까요? 이것도 미스터리예요. 부산 다음으로 서울에 지방 출신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분들만 해도 충분히 장사가 될 텐데 돼지국밥집이 생겼다가 금방 없어져요. 이유가 뭐냐면 순대국밥과 돼지국밥의 선호도가 서울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서울의 순대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전파한 거예요. 6.25 때 후퇴하면서 내려갔다가 휴전 후에 다시 못 올라가시고 정착하신 분들이 만들던 것들이 퍼진 거거든요. 북쪽으로 갈수록 순대 만들 줄 아는 분들이 많이 포진하게 됐고 그래서 서울은 순대국밥, 부산은 돼지국밥으로 갈라진 겁니다. 돼지국밥의 세대 구분도 흥미롭습니다. 1세대는 지역 특색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클래식 스타일이에요. 밀양식, 대구식, 진주식, 부산식 다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내장 냄새도 나고 큰 가마솥에서 토렴해서 나오고요. 이 세대는 1세대 분들의 자녀들이 운영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밥의 전분이 너무 풀려서 죽 같다는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따로국밥이 생겼어요. 남은 밥을 재활용한다는 이슈도 있었는데 그래서 더 따로국밥이 선호되기도 했습니다. 3세대는 맛의 초점이 확 들어갑니다. 내장을 안 넣어서 냄새가 안 나고 고기를 제대로 숙성해서 비계에서 땅콩버터 맛이 나고 산초기름으로 킥을 주고요. 옛날에는 돼지 냄새가 나는 게 당연했거든요. 야생동물을 먹으면 그 힘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냄새가 강하면 강할수록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선에서 생선 냄새가 나면 안 되고 고기에서 고기 냄새가 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고기를 잘 숙성하면 비계에서 땅콩버터 맛이 난다는 거 아세요? 미식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좋은 지방에서 나오는 고소한 버터 향이 특징이에요. 3세대 돼지국밥집에서는 이런 숙성 고기를 쓰거든요. 껍질과 비계층이 있는데 먹어보면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고소해요. 옛날 돼지국밥 먹으면서 느꼈던 그 역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발전인지 다름인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1세대를 좋아하는 분들은 전통과 역사를 먹는다고 하고 3세대를 좋아하는 분들은 맛의 균형을 먹는다고 하죠. 술 얘기도 해볼게요. 돼지국밥에 어울리는 술이 뭐냐고 물으면 보통 소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산에서는 돼지국밥에 막걸리, 특히 생탁이 잘 어울린다고 해요. 약간 단맛이 있으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술이 돼지국밥의 기름진 맛을 잘 잡아주거든요. 술이 요리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맛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맛이라는 게 각이 다 달라요. 어떤 맛은 삼각형이고 어떤 맛은 마름모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맛들을 술이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초 얘기도 재밌어요. 마라맛 내는 스천페퍼랑 우리나라 산초가 비슷한 품종인데 엄밀히 말하면 종이 좀 다르다는 얘기가 많아요. 돼지국밥을 먹다 보면 처음에는 구수하고 고기 맛이 나는데 먹다 보면 전반적으로 단맛으로 가거든요. 고기 맛과 지방의 맛이 결국 단맛으로 끝나는 게 돼지국밥의 기본 베이스예요. 여기서 산초 고추기름이나 쑥갓, 미나리 같은 게 킥 역할을 해요. 중간에 변주를 주는 거죠. 캐릭터가 더 다양한 향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만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만두가 제갈량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북방 음식이에요. 실물 자료가 기원전 1세기부터 나옵니다. 무덤에서 만두가 나왔어요. 제갈량이 3세기 사람이니까 만두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만두가 북방에서 발달한 이유는 간단해요. 추운 데서는 얼려버리면 거의 반년 이상 가거든요. 거기다 물만 끓여서 넣으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있는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북방 유목민에게 가장 귀한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었어요. 농경민은 고기가 제일 비싸지만 유목민은 밀가루가 제일 비쌌거든요. 만두가 만들기는 어려워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가니까 엄청 유용했던 거죠. 재밌는 건 손 들어보라고 하면
경상도 전라도 분들은 만두를 거의 안 빚는다는 거예요. 가끔 빚는 분들 보면 고향이 북쪽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만두가 잘 상하거든요. 더운 데서는 안에 고기나 채소가 금방 상해버리니까요. 그래서 만두 문화가 북쪽에서 발달했고 6.25 이후에 내려오신 분들을 통해서 남쪽으로 퍼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는 건 개인의 취향만이 아닙니다. 나한테 농축된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가 맛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돼지국밥을 좋아하는 건 내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내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것들이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뚝배기에 펄펄 끓는 국물을 말아서 후루룩 먹는 이 행위 자체가 1만 년 넘게 이어져 온 문화입니다. 감칠맛을 느끼고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고 온돌 바닥에 앉아서 땀을 흘리면서 먹던 그 기억이 우리한테 각인돼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음식들은 맛을 더 동글동글하게 잡아내려고 합니다. 날카로운 것들을 전 방향에서 방어해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1세대 국밥이 역사를 먹는 거라면 3세대 국밥은 맛의 균형을 먹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름의 영역이지 발전의 영역만은 아니니까요. 돼지국밥은 진정한 초원의 맛입니다. 가장 야성적이고 가장 고기의 맛이 살아있지만 언제나 든든해요. 그래서 한국인은 뭐든지 끓여서 말아 먹습니다. 그게 우리의 DNA이고 수천 년의 역사니까요.